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지금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로 고통받는다랄까 뭐 이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솔직히 그것을 이제 판별할 그런 이제 경험은 못했지만 짧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일단은요, 제가 이제 평양 위주에 있었고 또 이제 중간중간 그 묘양산 그쪽이 묘양산이 향산군이라는 그런 큰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 쪽으로 가면서 이제 시골도 더러더러 이제 풍경 보잖아요. 그리고 지나면서 사람들 표정도 보고 그런데 평양 시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표정이 상당히 밝고요. 특히 평양에 있는 시민들은 좀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웃는 표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장면들을 3번이나 목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사진 그게 놀라웠습니다. 예. 그 찍어오신 거 보고 저도 아주 상당히 네. 이색적이고 예.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제재 국면 속에 그 힘은 드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는 소위 그 시기엔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서 죽으림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계속 그 핵실험이 거듭되고 로켓 발사하면서 제재가 강화됐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관성에 따라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경제가 계속 그 자력갱생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생존을 대북제재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놀랍게도 로켓과 이 핵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핵무력 완성을 소위 그 선포를 한 다음에 이제는 경제다. 그래서 제가 시내 곳곳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본 구호가 경제에 관련 구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요. 경제구호, 인민 경제의 주체성, 그다음 경제 건설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자. 뭐 최첨단을 돌파하라. 최첨단을.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미제를 증오하고 뭐 섬멸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섬찟한 그런 구호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경제 건설에 매진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말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미 2016년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경제가 이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 생활도 조금 윤택해진 면이 있고 상당히 사람들이 여유롭게 그 표정에서 이제 드러나고요. 그 식당에서나 어떤 데서 먹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오신 분을 만났는데 10년 전쯤에는 사실 뭐 식당에 있을 때 뭐 불도 좀 꺼지고 먹는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좀 사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진짜 너무 뭐 시키면은 이거 뭐 죄스러울 정도로 이게 많이 나와갖고 이거 남기면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격에 비해서 아주 양도 푸짐하게 나오고요. 인심도 좋고요. 그래서 야 이게 대북 제재가 풀리면은 진짜 우리 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이 아마도 굉장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제재가 풀리고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도 본격화되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남쪽의 사업가들 이런 기업들이 이 실기를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사실 우리 같은 한 동포로서 또 조금 고맙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뭐 도움을 좀 받고 중국 사업가들이 많이 진출했지만 우리 남쪽을 위해서 지하 자원은 보존하고 있다. 우리 남쪽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남북을 위해서 같이 이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속에 있는 얘기를 더러 합니다. 이게 인상적이네요. 중국보다는 우리 남쪽에 먼저 줘도 주고 싶다. 네, 이런 그 한 동포로서 혈육을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네요. 그거는 진짜 정말 너무나 뜨거운 어떤 그 동포로서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할 거는 이제 뭐 제재가 풀리자면 이제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풀리는 거고 그거는 뭐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북쪽의 지금 기류나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제재가 풀리면 어떤 마음으로 경제에 올인하고 또 특히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빨리 그 다음에 아주 크게
퍼질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네. 화끈하게 그냥 핵 신고하고 우리 함께 경제 건설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뭐 간단치 않은 문제니까. 아, 너무 순진한다. 뭐 지금 30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게 다 쉽게 또 자기네들은 또뭐 그거 했다가 또 나중에 미국한테 그렇죠. 뭐가 부족하니 뭐 그러고 또 신고 냈다가 항상 파국을 맞이하고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 북이 진정성이 좀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서 종전 선언. 그러니까 진짜 북은 미국과 친구가 이제 되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핵을 비핵화는 애초부터 원하는 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평화의 핵을 만들었을 뿐이지. 미국이 체제 보장하고 우리 평화로운 서로 간의 어떤 우호 친선을 한다면은 왜 핵이 필요하냐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서울에 뭐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살고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뭐 평양에 트럼프 타워라는 건물 생기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걸 공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은. 체제 보장이군요. 트럼프 타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 관계 정상화가 사실은 가장 확실한 체제 보장이에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노후 보장도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타워 말씀하시니까 이 평양 시내 곳곳에서 이 건물들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겼대. 아니 이거 언제 생겼어? 뭐 이러면서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건설 열기나 붐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도 뭐 짓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쪽 기업들이 빨리 가서 이 좀 건물도 좀 짓는데 참여하고 또 지금 도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백두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로가 불비하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해서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길이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도로죠. 시멘트 도로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큰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주로 다니질 않거든요. 이제 어떤 특별한 차량, 뭐 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광버스 위주의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아스팔트로 아주 그냥 승차감 좋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손님들, 중요한 손님들이 올 때 덜컹덜컹 대고 이제 아무래도 그 고속도로를 80, 90km 이상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조금 이제 면목이 없죠.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도로를 좀 투자를 해서 쫙 새롭게 깔면 참 좋은데 굳이 지금 북에서는 그것을 이제 새로 투자해서 할 만한 그런 어떤 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 남쪽에 이 건설회사 뭐 이런 게 금방 들어가면 그 도로 이건 금방 하죠. 사실은. 그럼요. 그게 이제 바로 또 우리 경제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유인이 또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본 느낌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양의 표정이 저희가 뭐 사실 11월에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당히 사실 스산한 계절인데 그 스산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주 굉장히 봄이 아닌가? 봄이란 느낌이 막 들었어요. 날씨도 그렇고 가을이 아니라고. 춥지도 않고 좀 북쪽이니까 좀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준비해간 파커를 입을 필요가 없었고요. 아주 날씨도 좋았고 꼭 파릇파릇 그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봄의 느낌이 들고 사람들 표정이 우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남쪽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지만 회색이나 뭐 이런 어두운 색은 아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주 멋쟁이 그 여성의 그 차림도 보였고 이게 여름이나 좀 그랬다면 굉장히 화려한 그 옷차림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사진 같은데 미니스커트 차림도 좀 보이고. 더러 그러죠. 그 사진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뭐라 이게 윷놀이?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윷놀이가 있군요. 윷놀이가 뭐 우리 민족이 즐기는 전래 윷놀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윷놀이는 난생 처음 보는 윷놀이라. 윷놀이가 있네요. 할 만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말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이제 평양 시민들이 뭐 을밀대 이런 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원 같은데 이제 돌탁자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앉아서 그 아주머니들이 즐기는 모습을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이니까 뭐 기꺼이 뭐 웃으면서 대해줘갖고 잠시 구경을 했는데
윷놀이를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난 체스 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체스 그 세워놓는 그런 거 이제 두 가지 색깔 네 개씩을 이렇게 세워놓 자세히 보니까 말판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말판은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조그만한 그 어떤 플라스틱 동그란 그런 이제 네 개 위에 윷이래요. 그래서 나는 나무 윷이 아니고 아주 길이가 한 3cm 정도 되는 겉은 네. 겉은 위는 까만색 아래는 하얀색. 그러니까 위가 이제 우리 윷의 그 동그란 부분. 예, 동그란 부분이가 아래가 이제 배 부분이겠죠. 하얀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던져서 똑같이 독에 걸린 걸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윷이라는 표현이 슝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에 걸 슝모. 그래서 처음에 독에 걸 슝 뭐 이래갖고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여쭤봤더니 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윷이고요.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흉놀이지 윷놀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윷놀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후퇴 또 있습니까? 그건 없겠지 생각하고 백도. 예, 백도 우리가 백도라고 하는 후퇴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뜩 쳐다보더니 후퇴 개도 있으다 이러더라고요. 백도 아니라 백개. 네. 예. 두 백도 가지로. 백개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훨씬 다이나믹한 아주도 게임이 재밌게 될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런 이제 유원지에서 보통 춤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놀러 와서 이북 분들이 사실 흥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그 어떤 약간 뭐 경직된 사회에서 그런 걸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흥이 더 많고요. 그냥 즐겁게 춤을 우리는 백주대낮에 뭐 부끄러워서 남녀가 못 출 것 같은데 보거나 말거나 그냥 막 춤을 추고 남녀가 어우러졌어. 예, 수십 명이 손잡고 추기도 하고 떨어져서 추고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예, 남자 그거 부분. 가물을 즐기는 민족. 역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참 민족이 정말 흥은 떠날 수 없구나. 뭐 곳곳에 또 이제 신혼 부부들의 발걸음도 보이고 아이들이 또 물놀이를 하는 그렇게 손을 담그고 이제 추운 때니까 뭐 몸은 못 담그지만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소학교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보고요. 진짜 모란봉 그 을밀대를 이렇게 첫날 그 둘째 날에 이제 갔는데 아주 인상이 깊었고 그 을밀대에서 또 바라보는 그 평양시 전경 그 어느 정도 그것도 멋있었고요. 을밀대가 이 평양 산성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평양 산성이 북한의 국보 1호입니다. 평양 산성이 네, 광고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보 1호라고 쓴 그 표지석 앞에서도 좀 사진을 찍었고요. 예, 그날 또 점심에 그 을밀대 오르기 직전에는 그 유명한 옥류관, 네. 예, 옥류관에서 이 평양 냉면을 정말 죄송하지만 저만 또 맛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냉면 진짜. 레시피만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예. 그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수행하신 분들이 평양 냉면 먹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뭐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뭐 식초를 뿌려서 그렇죠. 먹는다고 하는데 면에다가 뿌리라고. 예, 면에다 뿌리는데 예. 정통 그 법은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평양냉면이 나오면은 젓가락을 한쪽을 집어서 이렇게 X자로 면을 탁 넣어서 건져 올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릇 위에 탁 얹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빠지고 좀 이렇게 면이 그 시간이 좀 1, 2분 정도 경과할 사이에 그때 그 식초를 듬뿍 뿌려요. 듬뿍 뿌리고서 약간 그것도 뭐 약간 뭐 좀 뭘 좀 생성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러면 맛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국물에 첨벙 빠뜨린 다음에 네. 그리고 먹으면 그 맛이 아주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양냉면 제대로 먹는 법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우리 뭐 끝까지 죽이시는군요. 우리 마포에 있는 을밀대 가서 예, 뭐 아쉬운 대로 이쪽은 뭐 또 나름대로 명물음식점이지만 짝퉁 을밑대로 우리 뭐 남쪽에도 뭐 냉면 잘하시는데 많지만 역시 그 원조의 맛은 좀 다르잖아요. 옥류가. 근데 저 옛날 직근처럼 광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옥류관의 냉면 뭐 하루 평균 한 10,000접시 정도, 만 그릇 정도 판대요. 그래서 그런지 옥류관 일대를 가면 항상 앞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다리는 또 관광객도 있지만 시민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들 먹고 좋아해요. 그리고 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온면에 또 빈대떡도 제가 시켜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빈대떡이 아니라 너무 매끈한 그 크기 얇고
크기는 절반 정도 되는 완전 1인용 빈대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식의 빈대떡은 아니지만 그래도 빈대떡이구나 하고 먹었고. 빈대떡 시키는데 부담이 좀 없겠네요. 혼자 먹을 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대떡 하나면 뭐 두세 명이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거 보류해서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옥류관에서 또 하나 아주 그 놓치면 안 될 디저트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아마 옥류관에서 냉면은 드셔도 아이스크림 드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괜찮다더라라는 제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동석한 여자분이 시키길래 딱 한 스푼만 먹겠습니다. 이제 양해를 구하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옥류관에서 그 냉면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후식으로 디저트를 모두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켜야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격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울 물가 생각하면은 절반 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성비가 높군요. 예. 하긴 뭐 북한 가격으로 보면 비싼 거지만 사실. 예, 아니 그리고요 북주민들은 그 가격은 안 받습니다. 예, 그렇죠, 자기들 값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값인데 그 가격 자체도 중간 정도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떤 게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먹고. 예, 그러니까 뭐 가셔서 그냥 뭐 망설이지 마시고 이것저것 좀 욕심껏 이 곱빼기로 한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빈대떡 플러스 냉면 플러스 아이스크림. 빨리 그 금강산 관광부터 북한 지역 관광하는 거 이런 날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긴 와야 되겠네. 네, 뭐 냉면 먹으러라도.